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태국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고 하늘은 맑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병실의 공기는 언제나 똑같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릴 적부터 병원을 드나들었지만 이번만큼은 느낌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간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내 손을 꼭 쥐었고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괜찮은 척했지만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간신히 입을 열어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태국에서는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식을 할 수 있는 전문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섭지만 내 나라에서는 그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해외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 어디로? 어떻게? 우리가 그럴 형편이 될까? 그날 이후 엄마와 아빠는 완전히 변화했어요. 엄마는 항상 나를 지켜보며 눈물을 감추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눈물을 쏟았어요.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가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걸 내가 몰래 봤어요. 아빠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는 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 간 이식을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몇 지인들이 추천한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보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빠르게 연락을 했어요. 아빠도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병원에 연락을 시도했고 여러 번의 연락 끝에 결국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서울의 한 대형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은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병원의 외관은 고층 건물들이 늘어선 도심 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리창으로 빛이 반사되며 하늘과 건물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서니 넓고 깨끗한 로비가 펼쳐졌어요. 환자와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었지만 그곳은 차분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병원의 규모와 효율성에 놀랐어요. 정리된 복도와 깔끔한 벽면, 곳곳에 놓인 안내판들이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병원 내부는 항상 환하고 깔끔했어요. 긴 복도 양옆에는 창문이 뚫려 있어 바깥의 푸른 하늘과 나무들이 보였고 병실마다 개인적인 공간이 잘 구분되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친절하고 세심했어요. 우리를 만나자마자 먼저 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게 말을 걸며 안심시켰어요. 수술이 진행될 병실은 세련되고 최신식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병상은 넓고 편안했으며 모니터와 의료 장비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수술 전날 나는 긴장감 속에서도 병원의 차분한 분위기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부모님은 수시로 병실에 와서 내 손을 잡고 그동안의 고생과 걱정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나는 희망을 봤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수술 후 회복도 순조로웠고 몸 상태도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돌아오고 더 이상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때 병원에서 만난 간호사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간호사들은 24시간 동안 나를 세심하게 케어해 주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면 바로 달려와서 약을 챙겨주고 상태를 체크해 주었어요. 항상 따뜻한 미소로 나를 격려해 주었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손을 꼭 잡아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그들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나는 회복이 더 빨리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 순간 나는 새 삶을 얻은 것 같았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고 몸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마치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며 정말 고마워. 이렇게 다시 널 볼 수 있다니 너무 기쁘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그저 말을 잇지 못하고 내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내게 새로운 삶을 준 의사 선생님과 병원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의 의료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며 부모님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그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로 행복이었어요. 병원에서의 치료가 끝나고 나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처음엔 병실에서 나온 것도 믿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사람들의 웃음을 듣는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걷는 것조차 소중했지만 나를 걱정해주고 함께 웃어주는 부모님과의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엄마는 내가 기운을 차리자 서울의 유명한 맛집들을 찾아다니자고 했어요. 평소엔 먹을 수 없었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함께 웃고 떠드는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작은 국밥 한 그릇을 함께 먹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부모님과 나누는 이야기도 더 깊어졌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빠는 내가 몸이 회복되자 더 자주 나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함께 걷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 아빠의 손길은 마치 나를 지켜보는 보호자의 손처럼 든든했어요. 아빠는 내가 걷는 모습을 보며 너가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정말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나는 저절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에는 의식조차 없던 작은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벼운 바람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나는 그 순간의 소중함을 깊이 느꼈어요. 매일 아침 부모님과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하루가 너무나 감사했고 나는 그 행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내게 단순히 치료를 넘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지 치료가 끝난 후의 일상이 아니었어요.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시간이었고 부모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병실에 갇혀있는 그날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그 소중함을 부모님과 나누며 웃고 웃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행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태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내 마음속에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여전히 깊게 남아 있었어요.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곳에서 느낀 감사한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어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치료와 친절한 의사 선생님들, 끊임없이 나를 돌봐준 간호사들 덕분에 나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은 매일 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병원에서의 경험이 끝난 후에도 한국에서 받은 신뢰와 안정감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늘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한국의 의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성스럽게 환자를 돌보는지에 대해 자주 언급했어요. 한국의 의사들은 정말 대단해. 내가 보기엔 그들은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을 쏟고 있어라고.
아빠가 말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고 가끔 부모님은 그곳에서 지낸 좋은 추억을 꺼내며 미소 지었어요. 나 역시 종종 한국에서의 일들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느꼈고 그곳의 친절한 의료진들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치료를 받기 위해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그곳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동안 나를 돌봐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며 그곳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들에게 나의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준 시간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언젠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여 내게 새 생명을 준 그곳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끼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은 태국인 소녀 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